현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갔습니다. 자, 돌발 퀴즈, 깨알 같은 돌발 퀴즈. 오프닝에서 제가 실수한 대목 무엇일까요? 문자로 보내면 선물 보내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죠. 제가 1부 들어갑니다. 1부 들어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2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실수했다고 하는 이 PD님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은 언제 고쳐질까요? 자, 1부 원포인트 뉴스. SBS의 기둥. 논설위원님도 딱 집단에서 한 10명 모였는데 독사판 줄 알았어요. 묵직하죠. 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원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샵1035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유지숙님, 봉도사님 가죽 자켓과 핑크 셔츠가 잘 어울리는데 코디는 직접 하시나요? Myself. 직접 합니다. 멋있어요. 예. 잘 어울리십니다, 하여튼. 땡큐. 예, 부럽습니다. 예, 자, 원포인트 뉴스. 예, 뭐 이제 저 실검 뉴스하고 많이 본 뉴스 이런 거 쭉 좀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정리 좀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 CNN이 이상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예? 많이 본 뉴스로 돼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고 UN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거 뭐 고발하는 그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네요. 변호인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있었고 잠을 잘 안 재우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치소하고 법무부는 지금 뭐 접는 매트리스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감옥에 구치소에는 침대 없죠. 침대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예. 침대 없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인권 침해이기는 해요. 미국 사람들 개념으로는. 한미 행정협정 소파 협정에 근거해서 미국 재수자들이 한국 교도소에 들어오면 침대 줍니다. 예, 외국인 전용. 그래서 그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외국인 전용, 여성 전용 그 구치소에 저 수감 한 해 만에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제 특혜 논란 때문에 이제 무산되고 말았는데 자 어찌 됐든 미군들은 다 군인들도 다 간이 침대에서라도 자죠. 예. 한국군은 이제 그 매트리스 깔고 자고. 3단 접이 매트리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접는 매트리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인권 침해라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법무부하고 구치소는 지금 강력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2부에서 우리 변호사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아마. 변호사들도 감옥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다녀오신 봉도사님만 잘 아시겠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많이 본 뉴스 실검 뉴스 이렇게 봤더니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면서 이제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오를 거라고 그러는데요. 예. 시중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네요. 시중금리가 올리고 있어요. 예, 슬슬 올라가고 연말이 되면 또 올라가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가상금리 올리는 건데 은행들의 가상금리라는 게 결국 예대마진 이자놀이잖아요 결국. 예. 가상금리? 예. 이게 지금 이제 한 1.53까지 이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1.6, 1.7 이렇게 좀 올린다는 거예요. 가상금리가 무슨 의미죠? 기준금리.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찍어내. 돈도 이제 장사거든요. 그렇죠. 예, 가지고 오는 이제 원금이 이제 그게 기준금리인 거고 은행들이 1.25%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네들 영업이익 1.5를 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로 나가는 건데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나라에서는 정부는 또 이게 좀 그 시중금리는 내린다 하고 동결한다 그러는데 실제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이유는 다 이게 가상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은행들이 돈놀이 장사, 이자놀이, 예대마진. 은행 금융이라는 게 지금 발달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은행들이 서민들 상대로 결국 이자놀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국감에서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낙후된 저 분야 중에 하나인 금융권이 이런 또 이제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좀 있어요. 금융사업 선진화 빨리 하지 않으면요. 네. 한미 FTA에 숨어 있는 미국의 엄청난 흑자. 네. 가 바로 금융사업으로 그럼요. 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 서비스하고 이제 금융을 잡고선 전 그렇죠. 세계를 좀 쥐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이게 지금 정치적인 거하고도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1%가 올라가면 2만 5천 가구가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위험 가구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그다음에 1.5% 포인트가 오르면 6만 가구가 이제 지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 중산층의 민심 위반에 가장 민감한 게 물가하고 이게 그 금리예요. 금리 예. 1.5% 하게 되면 6만 가구가 파산한다. 네. 그 위험 파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채무 능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너질 이거예요. 때 위험에 처한다. 네, 그래서 민심이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후쿠시마 수입물 금지가 우리가 패소했어요. 그거 아셨어요? 이거? 우리 뉴스 몇 번 했어요. 예,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났잖아요. 예. 그 주변에서 잡히는 수산물 예.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입 금지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일본이 이거는 저 WTO 규정 위반이다. 예. 위험하지 않은데 우리가 수입 금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소를 했어요. 우리가 피소 당한 거예요. 예. 미국, 일본은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준비해야 된다고 경제학자들은 누차례 지적했거든요. 예, 예. 근데 어제 국감에서 식약청장이 딱 이실직고를 했는데 우리가 패소했대요. 1심에서. 2심 가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죠. 매우 낮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후쿠시마 중심으로 한 8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했죠, 우리가. 네.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 그럼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이 예. 진짜로 위험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수입 금지 조치는 이건 법률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이제 패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산자원부가 이거를 발표도 못 하고 그냥 쿵쿵쿵쿵쿵쿵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거를 숨기기만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국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어제 국감에서 질타된 게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그 위험성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니냐 옛날에. 근데 이번에도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명확하게 밝혀라. 이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의 질타거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그럼 복귀를 해보면 그럼 광우병 때 위험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국민들이 화가 나서 촛불이 벌어졌다. 근데 광우병 미국산 수입산 쇠고기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광우병 때문에 정말 위험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인한 후쿠시마 그 해산물 수입에 대한 이 논란 문제는 첫째 투명해야 됩니다. 둘째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우리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해야 돼요. 셋째 이 국제법 소송 문제 투명하게 매 시간 되는 대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발표해야 됩니다. 이거 그걸 왜 국가로서 물어보니까 이제서야. 그러니까 왜 쥐고 꿍꿍대냐고요. 그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요. 사실관계 인포메이션만 정확하게 하여튼 발표해 달라. 예. 이런 요구가 좀 있어요. 아니 자, 참고하시기 전에도 바랍니다. 이 그 경제학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실물 경제 그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현에서 인근 현에서 잡힌 것도 동경으로 왔고 동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원산지도 동경에 와서 그 들어오게 되면 동경의 원산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불안하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자 수입산 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해서 예. 위험한 거냐 위험하지 않은 거냐를 자신감 갖고 정부가 투명하게 발표해 달라는 거예요. 본질적 요구는. 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없어서 이제 그 원포인트로 좀 가져가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 발표 난 건 들으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국감에서 문제가 되고 또 오늘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뒤에 이제 변호사들 나와 계시니까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게 다 정반대로 나와요. 예. 경찰 발표도 정반대, 검찰 발표도 정반대, 기본적인 팩트도 정반대. 자, 어제 나온 거의 핵심은 직사살수했다는 거잖아요. 예, 쓰러졌는데도 17주 동안 계속 쏴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는 아니라 그래요? 왜 안 그랬죠? 그리고 지금 검찰은 왜 2년이나 지난 뒤에 그 결과를 이제 와서야 발표를 하죠? 자,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불만을 국민들이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라도 이게 이제 바로 잡힌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빅뱅의 거짓말 오늘 또 들어야겠네. 또 들어야 되겠어요.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이 하여튼. 예. 자, 그런데 아재들을 위해서 김추자의 거짓말 특가.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얹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거짓말 없나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제 정말 이런 거짓말 없이 예. 있는 그대로 발표해 달라. 정부는 검경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요. 또 검경은 또 이게 알아서 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요. 저 바람이 불면 눕는 게 아니고요. 예. 바람 분다라고 일기예보만 나와도 누워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요, 문제인 거예요. 일기예보가 나올 것 같으니까 누워버려요. 하늘 쳐다보고 구름 있다고 이게 예, 누워버리는 오늘 거, 같은 날 예, 날씨가 이런- 꾸물꾸물하니까 예, 예.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 없는 이 공권력들. 그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정치 풍향계만 발달된 공권력. 국민들이 예.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예. 그거에 가장 이 전형적인 게 백남기 농민 4인에 대한 뒤집기 발표였어요. 예.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한번 더 좀 들어보십시오. 예. 국민의당이 비밀 조사를 했다? 뭐 비밀 조사 무슨 비밀 조사 알 사람 다 알았는데 뭐요? 보도가 오늘 나왔죠. 보도가 예. 이제 오늘 나오면서 이게 뭐 비밀처럼 돼 있는데 핵심은요. 무슨 내용이죠 이건? 당대당 통합을 쫙 했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는 게 제일 남는 장사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좀 그 수치는 말씀드리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좀 복잡해도 있고 지금 현재 예. 대충 이제 봤을 때 국민의당도 한 6%대, 바른정당도 6%대예요. 예. 바닥이에요. 더 내려갈 데가 예. 없어. 아무래도 안 올라가 근데 둘 다. 어허. 그런데 지금 합치면은 6 플러스 6이니까 12% 정도 나오면은 시너지 효과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합친다면 20%까지 나온다고 나와요. 안철수 대표가 고무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선거 전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탄력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를 돌려봤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한 50% 전후로 보거든요. 예. 20%만 나오면 순식간에 2등 되는 거예요. 제1야당이 된다. 예. 어허. 이 여론조사 상으로만 그러니까 이 당 지지도만 놓고 보면 강력한 제2야당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라는 제1야당이 되는 제- 거죠. 1야당이. 사실상. 예. 숫자는 물론 한국당이 많지만 그렇죠. 예. 지지도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통합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론조사 기간은 안 나왔나요? 이거 하려면 또 이거 또 복잡한데 이거 다 아니 말씀드리려면 그래도 그냥 여론조사 기간만 딱 얘기해 주면 이게 저 여론조사가요. 이 자체 내에서 지금 한 거예요. 예. 이 그 국민의당이 자기네들 내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관 선관위 중앙 선관위가 아닌데 그 여론조사 기관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죄송합니다. 네,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중앙선거 길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예. 나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는 데이터를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가까워지고 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수치화로 가시화됐잖아요. 고무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 정의 근거에서 미국 재수자들이 한국 교도소에 들어오면 침대 줍니다. 예, 외국인 전용. 그래서 그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예. 외국인 전용, 여성 전용 그 구치소에 저 수감 한 해 만에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제 특혜 논란 때문에 이제 무산되고 말았는데 자 어찌 됐든 미군들은 다 군인들도 다 간이 침대에서라도 자죠. 예. 한국군은 이제 그 매트리스 깔고 자고. 3단 접이 매트리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접는 매트리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인권 침해라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법무부 구치소는 지금 강력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2부에서 우리 변호사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아마. 변호사들도 감옥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다녀오신 봉도사님만 잘 아시겠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많이 본 뉴스 실검 뉴스 이렇게 봤더니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면서 이제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직접 합니다. 멋있어요. 예. 잘 어울리십니다. 하여튼.
땡큐. 예, 부럽습니다. 예, 자 원포인트 뉴스. 예, 뭐 이제 저 실검 뉴스하고 많이 본 뉴스 이런 거 쭉 좀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정리 좀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 CNN이 이상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예? 많이 본 뉴스로 돼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고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거 뭐 고발하는 그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네요. 변호인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있었고 잠을 잘 안 재우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치소하고 법무부는 지금 뭐 접는 매트리스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감옥에 구치소에는 침대 없죠. 침대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예. 침대 없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인권 침해기는 해요. 미국 사람들 개념으로는 한미 행정이 좀 소파 옆. 투자를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은행들이 서민들 상대로 결국 이자놀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국감에서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낙후된 저 분야 중에 하나인 금융권이 이런 또 이제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좀 있어요. 금융사업 선진화 빨리 하지 않으면요. 네. 한미 FTA에 숨어 있는 미국의 엄청난 흑자. 네. 가 바로 금융사업으로 그럼요. 오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결국 서비스하고 이제 금융을 자꾸선 전 그렇죠. 세계를 좀 쥐고 있는 건데 예. 제가 이거를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이게 지금 정치적인 거하고도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어허. 주택담보대출이 1%가 올라가면 가게- 2만 5천 가구가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위험 가구라고 그래요. 예. 전문용어로. 그다음에 1.5% 포인트가 오르면 6만 가구가 이제 지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 중산층의 민심 위반에 가장 현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갔습니다. 자, 돌발 퀴즈, 깨알 같은 돌발 퀴즈. 오프닝에서 제가 실수한 대목 무엇일까요? 홍홍홍. 문자로 보내면 선물 보내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죠. 제가 1부 들어갑니다. 1부 들어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2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실수했다고 하는 이 PD님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은 언제 고쳐질까요? 자, 1부 원포인트 뉴스 SBS의 기둥. 논설위원님이 딱 식당에서 한 10명 모였는데 독사판 줄 알았어요. 묵직하죠. 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원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지숙님 봉도사님 가죽 자켓과 핑크 셔츠가 잘 어울리는데 코디는 직접 하시나요? 마이셀? 오를 거라고 그러는데요. 예. 시중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네요. 제가 시중금리가 올리고 있어요. 예, 슬슬 올라가고 연말이 되면 또 올라가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가상금리 올리는 건데 은행들의 가상금리라는 게 결국 예대 마진, 이자놀이잖아요, 결국. 예. 요게 이제 가산금리? 예. 이게 예. 지금 이제 한 1.53까지 이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1.6, 1.7 이렇게 좀 올린다는 거예요. 가산금리가 무슨 의미죠? 기준금리.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찍어내. 돈도 이제 장사거든요. 그렇죠. 예, 가지고 오는 이제 원금이 이제 그게 기준금리인 거고 은행들이 1.25%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요. 예. 근데 거기다가 자기네들 영업이익 1.5를 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로 나가는 건데 예.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나라에서는 정부는 또 이게 좀 그 시중금리는 내린다 하고 동결한다 그러는데 실제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이유는 다 이게 가상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은행들이 돈놀이 장사, 이자놀이, 예대 마진. 은행 금융이라는 게 지금 발달됐기 때문에